2025년 6월 19일 오늘 목요일 밤 9시 13분에 여러분의 큐에스트예요. 반갑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인사하는 스타일이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그 그룹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그룹이, 갑자기 그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단체로 남자들 많은 그룹이 있었는데 이름이. 자, 오늘 지금 시작하면 한 10시 정도면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은 코스피 2977 외국인 기관 매수 종목 분석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왜 이렇게 뽑았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그로 끌어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이 체크를 해볼 만한 기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 소개는 뭐 알아서 이렇게 보시고요. 1, 2, 3. 자, 오늘 사실은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장중에 이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건 135%를 찍었다가 130%로 마감을 했고, 어저께 이제 8개 종목 수익률이 46%였는데 또 5%포인트가 상승해서 또 기록을 경신해가지고 쇼츠로도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미 유료 구독하고 계신 분들한테 축하드리고요. 요거는 지웠어야 되는데 아까 못 지웠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숫자도 좋아요. 숫자도 2977 그리고 0.74인데 7자가 3개야. 그 고잉 777 저기처럼. 뭐야 이거? 뭐가 하나 열렸어. 처음 보는 아이콘인데. 어디 겐세이를 들어오고 있어. 잠이 덜 깬 모양입니다. 잠시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 약간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이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 뇌에서 변형계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성의 뇌보다는 지금 제가 감성의 뇌, 그리고 뇌 가운데 있는 뭐 변연계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인간의 상태에서 약간 이제 짐승의 상태에 조금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뭔 소리 할지를 모르겠네요. 자, 정신 차리고.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이게 궁금해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보다 동시 접속자 수를 제가 숫자가 좀 적어서 공개할 수는 없는데, 어저께보다 되게 많이 들어왔어 지금. 그래서 웬일인가 싶은데. 자, 오늘의 주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시황을 거꾸로 두 갈씩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볼게요. 그렇다고 이제 초반에 조금 보고 나가시면 좀 그렇지. 오늘 좀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제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좀 좋은 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물론 제가 종목을 찝어드리진 않아.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써있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가 1개월 동안, 최근 1개월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이라 그래요.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쁘게 잘 정리. 한국 거래소에 있대. 잘 가져오셨습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종목 10개겠죠. 이게 느낌이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내가 너무 이렇게 선입견이 있나 보다. 난 이거 당연히 10개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국 거래소 특이하네. 보통 이런 거 정리할 때 10개로 끊어서 정리하지 않나?
정확히 얘기하면 최근 1개월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 베스트 9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한 종목이 여기 쭉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라 그럴까? 나는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서 어느 그룹에 내가 투자한 종목이 가장 많은지 나는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나는 외국인, 기관, 개인 어디에 가까운 것 같은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실 동안에 제가 설명을 조금 이어나가 보자면은 뭐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이 1개월 동안에 이 투자 주체들별로 매수한 종목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종목이 5개가 내가 겹쳐 있다. 그렇다고 내가 외국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한 게 대학교 때부터인데 약 뭐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98년도 97년도 이 정도부터 한 것 같거든요. 7년 아니면 8년이야. 27년 됐다고 치고. 근데 예전에는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제 종목이 많이 겹쳤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는 지금 그렇지는 꼭 않은데 점점 투자 실력이 늘어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종목하고 제 리듬이 좀 맞아 들어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종목들 참고하시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또 SK 하이닉스는 또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죠? 자, 1위 종목들만 보면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매수했고 기관은 카카오를 제일 많이 매수했고 개인 투자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어찌됐건 외국인이 매수를 했건 기관이 매수를 했건 개인이 매수를 했건 이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는 말은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기사를 이제 풀로 펼쳐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기사인데 이 기사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이분이 기자분이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신 거야. 뭐냐면 4년 전에 3,000피를 갔었는데 그 이후에 개미들이 반토막이 뭐야? 반토막 더 났지.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 기사를 올려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뭐 좋아요 눌러드리고 할 거 없나? 좋아요 누르면 돼? 분석 탁월 아이고 로그인 해야 되네. 안 되고 제가 이따 로그인해서 한번 눌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코스피가 4년 만에 3,000 돌파를 앞두고 있다. 좀 보이시게 글자를 좀 더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신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재정정책 추진 기대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계엄 사태로 이탈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왔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3,000 돌파 이후에는 종목 간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 종목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기자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참고하는 거 정도는 좋은데 뭐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차라리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 키움증권 연구원 어쩌고 뭐 어쩌고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고 이거는 뭐 의미는 있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통한 부창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건 뭐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 바이 코리아. 이거 내가 작년 말부터 노래를 불렀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샀으면 지금 더 좋으셨을 텐데.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은 이건 좋은 거죠. 연초 50조 원이었는데 지금 65조 원. 15조 원이 들어왔다. 30% 들어왔다. 자금이 시장에 들어와야 주가가 상승되는 건 맞죠. 기자가 돌직구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채팅에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기자님이 기자님 여기서 본인은 기자님? 뭐 기자님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쓰셨을 것 같고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직구님. 만약에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채팅에 다시 한번 써주시면은 돌직구님 말씀은 본인은 대통령님. 저는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뭐 정치 유튜브든 뭐 방송이든 어디 이런 데서 이럴 수는 있거든요 사람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어찌됐건 현재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예우는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지만 뭐 이재명이가 뭐 전에 같은 뭐 윤석열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꼰대 같은 마인드라고 뭐 흉보셔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전에 저 전 직장 생활할 때도 저는 어떤 사람을 좀 안 좋게 봤냐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어갖고 좀 죄송스러운데 예를 들면 어디 다른 뭐 부서나 이렇게 조직에 있는 임원 같은 사람 얘기할 때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좀 흉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뭐 홍길동 전무야. 그러면 근데 홍길동 전무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너무 꼰대야. 막 이렇게는 할 수 있지. 근데 그 호칭을 아예 빼고 그래도 홍길동님이 전무님이야. 근데 홍길동이 씨 길동이 개새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안 좋다 이런 거죠. 네, 돌직구님이 그 말을 붙이든 안 붙이든 그건 자유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는 좀 어쨌든 지금 개인 방송이지만 방송하는 또 입장이고 하니까 더 그걸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급적 방송에서는 정치적 성향은 좀 저도 물론 있겠지만 표현은 굳이 안 하고 싶은 거고. 이거 뭐야? 개인 투자자들은 잠깐만 이게 종목이 좀 안 맞는데. 저건 1개월 사이에 매수한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3천 돌파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카카오, 네이버 등 시가 상위 종목을 대거 매수했다. 뭐 이런 건 뭐 시가 상위 종목 매수하는 거는 나쁘진 않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포스코, KB금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샀다. 은행주를 많이 샀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니까. 이 내용이 좀 긴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제목 보시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머니투데이 돌직구님 또 뭐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신다. 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좀 꼰대 같은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앞에서 누군가가 그 홍길동님이 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막 대충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나하고 이야기하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자리 가서 내 얘기할 때는 야 키웨스트 예를 들면 내가 그때 팀장이고 부장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과연 다른 자리에 가서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심지훈 부장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까 아니면 제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딴 데 갔을 때 제가 없을 때 그냥 뭐
그 신부장 그 새끼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그거 그런 게 느껴져서 제가 싫다 그런 거고 저도 그걸 조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윤리 도덕책에서 신독이라고 배웠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좀 지키고 이런 게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얘기를 많이 했네요. 뭐 꼰대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우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코스피는 오늘 진격의 코스피. 자, 여기서 진짜 미친 듯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은 2272부터 쭉 이렇게 오른 거야. 근데 사실 제 예상이 좀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한번 빠질 거를 예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갈 걸 생각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약간 오버슈팅이 맞는데 아웃퍼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버슈팅일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접수자 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종목만 못 찍어드리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화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코스피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근데 이 지수가 오른 거는 결국은 덩치 큰 놈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른 종목도 많다고. 덜 오른 종목도 많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각자 찾으시면 가장 좋은 거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 도움을 조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2970.74인데 개인들이 그래도 매수를 좀 많이 했네. 3,500억 원. 근데 이거는 매일 좀 바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건 중요하지. 1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고, 이건 데이터가 모여서 인포메이션이 되고 인사이트가 될 수 있지만, 하루하루 이 개인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좀 빠졌죠 지금. 그리고 요 페이지에서 제가 한 30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해외도 많이 다녀오고 전 조직 생활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하는 거를 제가 잘 하는 편이고 그게 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트럼프가 지금 프로도 지구 이란 폭격을 할까요? 여기 폭격하려면 일단 B2 폭격기가 가야 돼요. 기가 투입되어야 벙커 버스터 공습이 가능합니다. 그 B2 폭격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B2 폭격기 사진을 잽싸게 찾아올게요. 아, 이것도 얘기가 또 딴 데로 살짝 샌다. 많이는 안 셀게요. 1분만 셀게요. 이분 거 잠깐만 좀 쓸게요. 이분 누구야? 풍령님, 잠깐만 사진 잠깐만 쓸게요. B2 폭격기를 이건 잠깐만 있어봐. 이거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이분이 잘 올려놓으셨네. 자, 보십시다. 네, 돌직구님 의견은 그 정도 간수를 던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B1 랜서예요, 랜서. 근데 얘는 이제 스텔스 기능이 조금 떨어져. B2보다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놈은 이놈이야, 이놈. 얘가 이제 B2 폭격기인데
얘는 이제 스텔스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놈 아니겠습니까? 자, 잠시 나가 있어. 근데 이거 자꾸 세면 안 되는데 저 비트 폭격기는 있잖아요. 저런 형태로 나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 저게 초창기에 개발할 때 그렇게 땅에 많이 꼬라박았대잖아요. 생긴 게 이상하잖아.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저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고 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셋 다 다시 돌아와서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란한테 5번 까였거든요. 협상에서 까였는데요. 그 이란에 이제 그 핵무기를 주로 이제 생산하고 그런 시설이 3군데가 있는데 그 이스파한하고 한 군데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 잠에서 별로 안 깬 지가 얼마 안 되고 하여튼 이란에 3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3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그 3군데가 어디였냐면 나탄즈, 푸르도, 그다음에 이스파한.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 나탄즈하고 이스파한은 어느 정도 파괴가 되었다 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은 데가 이제 포로도인데 포로도가 이제 영어로 치면은 포르도. 제가 포르도 이거 볼 때마다 그 반지하 장에 나왔나 프로도인가 걔가 생각이 나고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문제는 이제 이 포르도가 문제야. 포르도는 다시 조금만 셀게요. 포르도는 그 화강암 산, 그러니까 단단한 산 아래에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얘를 벙커버스터를 때려도 이 그라운드 레벨 제로에서부터 파괴하는 게 아니거든. 산 위에부터 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안 돼. 근데 지금 이란이 지금 말을 너무 안 듣고 핵무기를 이란이 만약에 이제 이거 농축우라늄 원심불기 돌리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거든. 근데 화면이 안 나와요? 저는 잘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 장 바꿔볼게요. 혹시 안 나오나? 울트라쪼님 혹시 한번 유튜브 나갔다가 한번 다시 접속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앞에 이제 모니터용 스마트폰을 공기계를 하나 이렇게 놓고 있는데 저는 잘 보이거든요. 화면에는 일단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트럼프는 원래 전쟁에 개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울트라존님 화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일단은 트럼프가 미군이 공격하는 것까지 승인 다 했고 항공모함 다 보내놨고 공중급유기 지금 한 20-30대 보내놨고 집결도 다 시켜놓은 거예요. 다 시켜놨어요. 근데 트럼프가 오늘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1초 전에 알려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스탠바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뻥카만 친 게 아니라 지금 항공모함부터 해가지고 다 보내놨어. 지금 유럽에 있는 공중급유기도 다 보내놨고 중동에 저 아시아권에 있는 것도 지금 그쪽
기지에다 보내놓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G7 회의할 때 미국 워싱턴 DC로 돌아가 버렸잖아. 비행기 타고 3시간 반을. 그 이란을 압박하는 거지. 압박하는 거고 이제 나토 회의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란이 만약에 이제 6차 협상을 한다. 근데 여기에 이란이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온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는 이제 6차 협상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거야.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란이 먼저 꼬리 내리고 핵에 대해서 이러하게 개선안을 내면 공격을 안 하는 것이고 개선안 안 내고 대충 저기 뭐야 협상하자 이러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공격 명령을 내릴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누가 옳고 그름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도 당선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1월 14일인가 취임했잖아. 미국은 보통 14일인가 이렇게 취임하거든. 이제 5개월 됐거든. 근데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안 좋아요. 그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거는 제가 볼 때 잘하는 건데 불법 체류자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막 이러고 있어. 경찰 공격하고 막. 근데 뉴스에는 시위대들이 경찰 공격하는 거는 미국도 이제 언론이 조금 편향된 데가 있어가지고 잘 안 나와. 그 시위자들이 경찰 때리는 건 잘 안 나와. 근데 경찰이 시위대한테 한 대 때리거나 총 한 발 잘못 쏘면 그건 뉴스에 대빵 크게 나와. 근데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안 본다 생각하고 우리나라로 치환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저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LA야. 그럼 뭐 LA가 서울은 아니지만 뭐 수원이라고 예를 들게. 수원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가던데 근처에 가가지고 막 시위하면서 이 사람들 풀어주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용납이 될까요 그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론. 제 생각이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다 떠먹여 줬거든요. 나탄즈하고 이스파한을 이스라엘이 다 조졌는데 그것도 사실 트럼프가 묵인한 거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결론 이거지. 자, 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냐면 이란이 트럼프 말을 안 듣잖아요. 5차 협상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여기서 계속 질질 끌고 협상해봐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는 확률적으로 벙커 버스터 사용할 율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그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그리고 지금 트럼프 쪽에 있는 내각의 국방장관이 그 사람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엄청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강성인데 다 작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고 트럼프가 몇 번 제가 트럼프 몇 번 물어봤을 것 같아. 그 벙커버스터를 제대로 때리면 이번에 파괴를 할 수 있냐? 괜히 벙커버스터 다 때리고 했는데 이거 못 부수면 앞으로 쟤네들이 미국을 무서워하겠냐? 니네 확실히 그거 장담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질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벙커버스터 한 4방에서 5방까지만 쏘면 포르도 지하 농축 시설을 어느 정도 때릴 수 있을 거다라고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공격 명령까지는 오케이 했다니까. 다만 발사! 쏘세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란에 달렸다. 이란이 대충 개긴다. 그러면 트럼프는
발포 명령을 내릴 것이다.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그 누구냐 돌직구님이 말씀하신 거는 강수는 안 덜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지금 매우 확률이 높아졌다. 그동안 미국이 했던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뉴스에 알려진 거 말고 조금 더 이란이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뭔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G7에서 조기 귀국을 했고 미국에 지금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조금 들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뭐가 위험한 게 더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차피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요.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다지 뭐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며칠 전 지난주부터 방송대로 좀 흘러가고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건 어저께 보여드렸던 건데 업데이트만 좀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종가부터 이렇게 100으로 환산했을 때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메타고 그다음에 녹색이 어디야? 구글이고 이 노랭이가 마이크로소프트고 빨갱이 하니까 이상하네. 테슬라고.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요거 23년 전에 이전에도 또 무지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주식들은 어느 정도는 올랐는지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고 그 다른 놈 하나 있어. 그 햇셈 먹은 집 뭐 있어요. 그 저기 마크 루비오 맞고 그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도 강성이에요. 다 강성이야 지금. 트럼프 내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강성이고 바이든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간 이제 물러 터진 스타일이 좀 죄송한데 표현이 간단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건 참고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매그니피선트 7에는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건 이제 오늘 또 업데이트 해 놓은 건데 코스닥이 지금 성적은 제일 좋죠. 이것 뭐 보시면 되고. 자, 요건 4대 지수 연도별 증감률 이거 15년치 제가 해 놓은 거고. 이거 말고 잠깐만요.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오늘 핵심 내용. 오늘의 핵심 내용. 이게 엑기스야 오늘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제가 체크를 좀 어디 갔노? 이게 화면이 바뀌면은 조금 잘리더라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화면 좀 싱크 좀 마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이게 엑기스요 오늘. 제가 하루에 한 가지는 드리겠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자, 오늘 코스피만 일단 얘기할게요. 자, 코스피가 뭐 예를 들면 뭐 2200에서 지금 뭐 거의 한 3000 가까이 막 올랐잖아요. 상승. 근데 어떻게 올랐냐면 좀 급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위주로 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삼성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삼성이 더 올랐으면 이게 3천을 다 뚫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야, 코스피 지수가 3천이나 됐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뭐 이렇게 다시 막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가장 걱정하는 게 물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물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거 무슨 뭐 메뚜기 눈알 같아가지고 좀 보기 싫어서 지워야 되겠다 이건.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우리 영화 중에 막 그런 게 있었지. 뭐 이상한 놈, 뭐 이렇게 무슨 놈놈놈 영화가 있던 것처럼, 자, 이미 상승한 종목, 이미 상승한 종목군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오른 종목이 있을 거예요. 아, 글씨가 이상하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 안 오른 종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4번이 뭐냐면 못 오를 종목이 있어. 못 오를 종목. 자, 그러면 자, 색깔을 제가 다르게 했죠. 왜 다르게 했을까요? 이놈은 안 돼. 이놈은 뭐 누가 와도 안 돼. 얘는 여러분들이 걷어내야 될 종목이야. 그렇지. 돌직구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러면 얘가 이미 상승했으니까 얘는 좋은 놈인가? 좋은 놈. 얘는 확실하네. 얘는 나쁜 놈. 얘는 나쁜 놈. 근데 지금 아직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은 좀 이상한 놈인가? 그럼 이 둘을 조금 이상한 놈이라고 합시다. 이상한 놈. 굳이 갖다 붙이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투자를 가르칠 때 가장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미 상승해서 막 자, 이거 바꿉시다. 이제 깨끗하게. 돌직구님이 재밌으시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채팅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재미가 있어. 막 더 막 알려드리고 싶고 그럴 거 아니야. 자, 이미 오른 놈.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 이렇게 쫙 오른 놈이 있어. 이미 오른 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덜 오른 애들이 있어. 이렇게 덜 오른 놈. 그 다음에 덜 오른 놈이 있고, 색깔 좀 다르게 할까? 조금 이제 안 오른 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냥 안 될 놈, 못 오를 놈. 자, 그래서 번호를 매기면 1번, 2번, 3번, 4번 할게요. 편의상.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퀴즈를 낼게요. 그러면 못 오를 놈, 얘는 안 돼. 그냥 무조건. 놈의 대표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는 못 오를 놈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딱 2개 정도 떠올랐거든. 얘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가 문제. 고평가. 이미 고평가인 놈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놈들의 대표적인 걸 뭘로 보느냐. 저는 더본 코리아. 코스피가 3천 가면 뭐야. 얘는 계속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좀 전기차, 배터리. 죄송한데 제가 전기차 배터리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 제가 미국 뭐 외국 자주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근 한 5년 동안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단 말이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똥이야, 개똥. 뉴스 기사에는 뭐 전기차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제가 전기차는 이렇게 말씀드릴게. 자, 미국이 땅덩이가 우리나라의 99배야. 우리나라보다 차를 되게 많이 써. 기름값도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졌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전기차로 집도 개인주택에 많이 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기차를 쓰면 가장 좋을 사람들이야. 근데 전기차 판매가 안 늘어. 왜? 왜 안 느는지 제가 2000km 타보니까 알겠더라고. 이번에 캐나다에서.
아 진짜 2000km 총 타는데 충전을 16번 했어. 2000km 타는데 테슬라 모델 3를, 물론 저는 이제 장거리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같으면 좀 가까운 데 다니고 이러니까 전기차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고 하는 나라일수록 내가 볼 땐 전기차는 개똥이야, 개똥. 죄송합니다. 전기차 좋아하시고 타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제가 겪어보니까 완전 개똥이에요. 뭐 온도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막 연비 떨어지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도 100km로 안 달리거든. 한 뭐 120, 130 이렇게 달리면 연비가 너무 개똥이야. 연비가 찍히는 건 403km인데 실제 320km 갈 수 있고 막 이래요. 하여튼 자, 그래서 장세가 좋아지면 전기차 배터리가 갈까? 저는 조금 올라도 많이 못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못 오를 놈. 돌직구님, 땅덩어리가 넓어서. 아, 그리고 저는 전기차가 왜 개똥이라고 보냐면, 지금 중국발로해서 전기차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새 차를 출고했고 중고차로 만든 다음에 싸게 팔고, 뭐 BYD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 왜 그러냐. 전기차가 그리고 보조금 주고 판매되는 거고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고. 그 메커니즘은 되게 단순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미 오른 놈 있잖아요. 최근에 한 100% 이상 오른 놈 있잖아. 이런 놈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이미 2배, 3배 오른 애들은 이미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 놈은 그냥 버스 보내주는 거야. 아깝지. 근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른 놈은 일단 빼요. 아우 아깝다. 아우 저걸 샀어야 되는데 내가. 아우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덜 오른 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에서 50% 정도까지 오른 애들이 그나마 좀 덜 오른 놈이라고 봐요. 왜? 코스피가 그동안에 지금 너무 저평가였기 때문에 얘는 잘 보면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덜 오른 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저가 대비니까 사람이 다 바닥에서 잡을 수, 여기서 다 발바닥에서 못 잡는다고. 자, 덜 오른 놈, 30에서 50%좀 오른 놈 중에 한번 종목을 찾아보세요. 종목 발굴. 그 다음에 못 오를 놈은 아니야. 회사는 괜찮아. 회사 오케이. 근데 그 사업성 뭐 이렇게 뭐 재무제표 오케이. 근데 좀 미인주가 아니고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얘 안 오른 놈은 한 30% 미만 오른 거? 아니면 뭐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번에 덜 오른 놈하고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는데 아직 못 오른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저평가된 놈을 찾으라고. 저평가. 아직 기회가 있다니까요. 자, 저평가된 종목을 찾자. 근데 저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코스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코스닥에는 너무 개똥 같은 종목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코스피 종목이 몇 개냐? 860개야, 860개. 이 860개 코스피 종목에서 찾아야 되는데, 광고해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이 860개 종목 중에서 지금 12개를 추천하는 거잖아. 정말 옥석을 가려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추천 종목이 한 달에 한 개 정도 추가될까 말까요, 지금. 그렇게 신중하게 제가 고르고 고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슬슬 할 거니까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 좀 보여드릴까? 제가 요즘은 이제 저녁 6시, 7시쯤 올려드린다 그랬죠? 여기 이제 혹시 참고하실 분은 30% 할인 쿠폰 이제 발급 받으셔야 되고. 자, 오늘 제가 올려놓은 글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저는 숫자 갖고 장난 안 쳐요. 이거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야.
딱 반올림 했을 때 이거 뭐 50.6 이러니까 51 이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제가 50.2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50으로 적어요. 저는 숫자에 대해서는 아주 결벽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유료 회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좀 썼죠. 그래서 이 누적 성적표가 이렇게 됐고,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밑에 4개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안 오른 놈들이 있어요. 이게 참고, 이건 무료로 이제 참고하시고 쭉 보시고 참고 좀 하신 다음에, 오늘 그리고 무료로 보셔도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입을 많이 해주고 계셔갖고 감사드리고, 문제는 여기야. 여기 밑에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니까. 30% 할인 받으면 34,300원이에요. 그래서 좀 가입 좀 한번 해봐요. 제가 다 말씀드리는데 종목을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죄송하네. 그래서 이제 질문 받을 동안 제가 셀프 광고 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 퀴에스트라는 사람은 그냥 방 안에 앉아갖고 편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가르쳐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전 세계를.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변화를. 그리고 제가 왜 코스피를 좋다 그러냐면, 전 세계 선진국들을 다녀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기업의 수준이 매우 높다니까요.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니고 있는 거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 큐에스트의 디지털 자산 투자. 이제 몇백 권 안 남았어. 2쇄 인쇄한 거에서 한 200권 남았을 거야. 그래서 아마 2쇄가 다 판매되면은 못 사실 거예요. 디지털 책으로만 봐야 되니까 사실 거면 빨리 사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이제 몇 권 안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큐에스트 투자 인사이트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조댓구알 해주시고, 큐에스트 세계 견문록 가시면 제가 그런 기업들 다닌 사진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고 공부해 보시고. 돌직구님 아주 그냥 오늘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다음에 제가 방송할 때 뭐 선물 드리고 할 때 오시면은 1순위야 1순위.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동구장 2011년도에 토론토를 갔었고, 요번에 2번째 갔었는데, 그때는 야구를 볼 시간도 없었고 하여튼 야다리가 안 맞았는데 저도 한 게임 봤거든요. 토론토가 왜 동구장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이날도 바깥에 비 엄청 내리고 있었어. 동구장이니까 비 안 맞고 본 거지. 자세히 보시면 제 옷이 이렇게 다 젖어 있다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다음에 이제 해외를 어디 갔을 때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괜찮았던 데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드리면서 좀 재밌게 해드릴게요. 이런데 다녀온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제가 4년 동안 또 추가로 경험을 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참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하게 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잘 보시면 이 아시아권 국가 있잖아요. 여기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한 대만 뭐 이런 데 몇 군데 제외하고는 이쪽에 잘 보세요. 대부분 공산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죠? 뉴스엔진에서 보셨구나. 저 뉴스엔진 이제 당분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정치 이야기만 하셔서 안 나가는 걸로 조율했습니다. 제가 뉴스엔진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좀 뭐가 좀 안 맞냐면은, 그 정치 얘기만 하면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 누굴 자꾸 물어뜯고 까고 막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거를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좀 불편한 게 좀 있거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요. 행주행님하고는 통화는 다 했고, 행주행님 관련해서도 제가 아는 내용이 있지만 이제 다른 분 이야기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제가 이제 베트남 가고 이렇게 해보면, 베트남이 이제 호찌민하고 하노이하고 많이 다른데, 제가 하노이에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하고 이야기 나눠본 적도 있고 한데, 하노이에는
북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하면서 중국도 그렇고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녀온 나라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이제 맨 앞으로 다시 갑시다. 눈이 좀 아프시겠지만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오늘 이제 코스피 2977 조만간에 3000은 무조건 뚫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그 대신에 이제 선물 투자하고 옵션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막 터지고 있을 거야. 왜? 그 저기 뭐냐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선물 투자하고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은 작살이 나거든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 선물 옵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옵션 투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돌직구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얘기 못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9시에 다시 방송을 하게 된 연유도 있으니까.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2분 기다릴 테니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7분에 10시 7분에 종료하겠습니다.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경제 말고도 역사 이런 걸 예전부터 공부를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이란 역사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또 예전에 했던 이제 기본 바탕 위에 좀 더 하고 있는데 이란이 사실은 예전에 이제 페르시아였고 그 흐름으로 쭉 흘러오다가 이제 좀 이게 원래 살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이란은 중동이 아니에요. 이라크까지가 중동이고 이란은 중동이 아니고 좀 애매해. 애매한데 그 동네 역사를 보면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이제 쳐들어갔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굴복을 못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면서 이제 백어택을 맞아가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소위 하는 말로 발렸고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는 그런 땅일 수밖에는 없긴 해요. 그 동네가 이렇게 다 육로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농심이요? 농심은 제2의 삼양품이 될 수 있고 그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농심은 당장은 아니지만 세력들이 한번 건드릴 거예요. 농심은 지금 삼양식품은 작전주라 그랬잖아요. 삼양식품은 작전주라니까요. 제가 해외 나가서 보지 않겠습니까? 삼양식품하고 농심이 어떻게 진열돼 있고 이런 것들을. 삼양식품은 작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크게 물릴 수도 있다. 그래서 농심은 그냥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예수에 가세요. 그러다 보면 농심이 지금 한 40만 원 되잖아요. 농심은 400만 원 갈 수가 있다고요. 어떤 누가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면 왜? 그러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공개 추천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공개 추천을 2종목 했잖아. 좀 길어지네. 삼성전자, 농심 2종목을 했는데 시원찮은 종목을 제가 공개 추천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제가 공개 추천한 종목들이 나중에 별로면은 사람들이 야 네가 뭐 실력이 뭐 이거밖에 안 되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12개 추천 종목 중에서 2개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괜찮은 종목을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결에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조금 이제 옹알옹알 하기도 했는데 양해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오늘 6월 19일 2025년 6월 19일 제가 날짜를 말씀드린 이유는 항상 이 방송을 언제 어느 때 사람들이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날짜에 방송했다는 걸 아시고 잘못 이해하지 않으시도록 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날짜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자, 25년 6월 19일 밤 10시 9분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큐에스트 77의 대표이자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이자 유튜브 큐에스트 투자 인사이트의 채널 주인인 큐에스트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편안한 수면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 바이.